바레인전을 승리로 이끈 이강인에 대해 해외 매체들이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 스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5일에 열린 아시안컵 첫 경기 바레인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대표팀을 구한 이강인. 이강인의 뛰어난 경기력에 반한 해외 매체들은 그를 집중 조명하며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인 ESPN은 마침내 손흥민이 함께 한국을 이끌 완벽한 파트너를 찾았다. 바로 이강인.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월드클래스는 손흥민 한 명뿐이 아니다. 이강인이 있었다. 손흥민마저 경기력을 회복한다면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이뤄낼 다이나믹 듀오가 될 수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 스페인 매체 아스는 파리 생제르맹의 새로운 메시다. PSG의 젊은 스타는 어리지만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손흥민이 30을 넘긴 지금 이강인은 최고의 골로 한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라고 평가했으며 아시안컵이 열리고 있는 카타르의 현지 매체 걸프타임스는 발전을 거듭 중인 이강인은 왜 자신이 한국의 새로운 희망인지 보여줬다. 라고 전했죠. 영국 매체 가디언은 이강인이 한국을 구했다. 이강인은 두 차례의 슈팅으로 경기장에 모인 팬들을 열광케 했다. 라고 보도했으며 AP통신은 소속팀 파리에서는 킬리안 음바페에 한국 대표팀에서는 토트넘의 손흥민에게 가려졌지만 오늘 바레인전에서는 이강인이 주인공이 됐다. 라며 극찬했습니다. 이강인에 대한 극찬 세례는 일본 언론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일본 언론이 어떻게 전했고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입니다. 슛 정확도의 레벨이 달라. 장기인 왼발 장렬. 한국 대표팀 이강인이 앞권의 중거리 슛으로 각광. 퀄리티가 엄청나다. 현지 시간 1월 15일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컵 2조 1라운드에서 한국 대표팀이 바레인 대표팀과 대전했다. 한국은 38분에 황인범의 골로 선제했지만 51분에 알하샤시에게 동점골을 빼앗긴다. 그러나 5분 뒤 페널티 지역 바로 앞 중앙에서 볼을 받은 이강인이 장기인 왼발을 한번 번뜩였다. 강렬한 중거리 슛을 골 왼쪽으로 때려 넣으며 앞서 나가는 골을 빼앗아 보였다. 이 고라스의 SNS상에서는 쩐다, 퀄리티가 엄청나다, 예리하다, 완전 무리잖아, 모드리치가 떠올랐다, 말도 안 되는 골, 슛 정확도의 레벨이 달라, 갓코스 등의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다. 또 한국의 젊은 보물은 69분에도 능숙한 페인트로 상대를 제치고 침착하게 밀어 넣어서 추가골을 획득. 한국은 그대로 3대1로 승리하며 서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비슷한 기사 2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강인은 두 골 모두 고라소였지. 위험지역 내에서의 세밀한 터치와 슛의 정확도는 역시나. 여기에 hit장까지 들어오면 틀림없이 위협. 근데 바레인은 별거 아니었지. 너무 뜨거웠던 건지 많이 피곤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베트남 쪽이 팀으로서의 레벨은 높았다고 생각해. 이강인은 골도 두 골 다 압권이었지만 역시 진심 잘한다. 손은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거나 측면 1대1에서 깔끔하게 뺏기거나 조금 그답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지금의 한국에서 가장 뺄 수 없는 선수는 이강인인 것 같아. 하이라이트밖에 안 봤지만 거친 게임이었던 듯. 뭐 그래도 강인은 역시 B클럽에 있을만 했다. 첫 번째 골은 특히 훌륭했다. 이강인의 첫 번째 골은 말이 필요 없는 고라스였다. 베트남전 나카무라의 골도 슈퍼였는데 분하지만 이강인의 슛이 더 위일 듯. 손흥민과 이강인을 풀 출전시킬 정도의 경기가 아니었는데 벌써부터 땜질식으로 해나가나. 클리스만의 생각을 잘 모르겠는데. 이강인은 월등히 규격 외였다. 아시아인 중에서 저렇게 패스 정확도와 킥 정확도가 높은 선수는 없다고 생각해. 이번 대회 MVP 후보네요. 킥은 좋지만 드리블도 볼키핑도 안되고 발이 느려서 PSG에서 마구 까이고 있던데. 쿠보와도 시장같이 해서 더블 스코어고 쿠보가 대회 MVP겠지. 역시 이강인은 능숙하구나. 그런 정확도의 볼이 있으니 세트플레이가 무서워. 압승인가 싶었는데 한국도 1실점했구나. 아시안컵 쉽지 않네. 너무 대단하다. 마유르카 때는 이렇게까지 좋은 선수가 될 줄 몰랐다. 어제 나카무라 케이토의 슛이 더 고라소인데. 보통으로 한국은 강하지. 강인은 대단한 선수야. 한국이 강한지 어떤지는 둘째치고 강인이 대단하다라는 아무 잘못도 없는 이 말에 이런 싫어요 숫자라니. 정상적인 판단조차 못하는 야후 댓글 퀄리티. 역시 쿠보의 친구이자 라이벌. 파울의 수, 경고의 수도 레벨이 다른데요. 강인은 슛은 능숙하지만 연계면은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 좋든 나쁘든 자신의 리듬으로만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
계속 골에서 먼 위치에서 볼을 받아서 닥치고 커딩을 시작하지만 주변이 연계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백패스 같은 게 엄청 많지. 무슨 연습을 하는 거야. 이강인 선수의 첫 번째 골은 정말 훌륭한 골이었습니다. 킥의 질이 정말 높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별로 좋지 않았던 건 신경이 쓰였지만 앞으로 올리는 느낌일지도. 첫 번째 중거리는 훌륭했지. 하지만 두 번째 골은 바레인의 한심한 실수에서 나온 것으로 그걸 넣지 못하면 욕먹겠지. 역시 경구 연발이나 바레인의 결정적인 찬스를 내준 수비의 한심함은 거론하지 않고 3점을 따낸 것만 거론하고 있으니까 국민성이라고 생각한다. 관객 따위를 봐. 유니폼 같은 건 거의 안 입었어. 빨간 옷조차 안 입었어. 그냥 아이돌화된 축구 선수를 깨악깨악 하면서 보러 왔을 뿐. 결승 토너먼트에서 중동에 진다. 그런 수비로는. 맞는 말이네요. 이강인 자체는 좋은 선수지만 지나치게 치켜세우고 있는. 한국에 세르지오가 있었다면 마구 깠겠죠. 그게 손흥민의 부친이 되는 셈이려나.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런 의견에는 일절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의미하겠지만요. 아니, 일본은 더 위험했잖아. 첫 경기에서 이만큼 카드가 나왔는데 출전 정지 선수가 나왔을 때의 대책은 괜찮은 것일까? 왠지 모르게 이번에도 한국은 8강 정도로 끝날 것 같다. 손흥민도 한 장 받았으니 출전 정지 경기에서 탈락해서 손흥민이 있었으면 우승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할 것 같아. 조별 예선에서는 무상 상태니까 페어플레이 포인트는 무시하고 있을 듯. 옐로우 카드를 지배했다 겠지. 경기는 승리했지만 아름다움은 없고 대전 상대도 리스펙트는 하지 않겠지. 나중에 바디블로처럼 효과가 있을 거야. 얼마나 선수층이 두터운지 모르겠지만. 역시 클린스만은 좀 모자라. 이렇게 이기는 경기에 흥민과 강인을 풀로 쓰다니. 부상 위험을 생각했다면 안 그랬겠지. 결승까지 가도 녹초가 될 것 같네. 자칭 S급 선수, 자칭 우승 후보는 어떨까 살펴봤다. S급 선수, 우승 후보와는 거리가 먼 내용. 한국 언론이 그냥 단순하게 작업 축구를 브랜딩한 것뿐으로 도금이 벗겨진 것 아닌가. 변함없이 시대에 뒤떨어진 롱패스 축구. 역시 조별리그는 돌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8강이나 잘해봐야 4강에서 탈락하는 느낌일까. 다음 요르단전에서 손흥민이나 김민재는 일부러 경고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누적 2장이면 다음 경기 출장 정지니까 경고 소멸 플러스 로테이션이라는 일석이조인데 과연 한국은 거기까지 계산하고 있을까? 아니면 경고를 받으려다가 한방 퇴장을 당해서 대폭소 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으려나? 역시 이강인은 격이 달랐다. B클럽의 선수다웠다. 현 시점에서 그를 뛰어넘을 만한 일본 선수가 없다는 것이 허전한 점. 쿠보는 당연하게 위고 미나미노, 이토가 위입니다만. 그리고 미토마도 있고 슈팅만이라면 나카무라가 위입니다. 일본의 베트남전을 혹평하던데 한국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고. 쿠보와 이강인이 있는데도 약했던 마요르카는 뭐였을까? 그 중거리 슛은 엄청났지. 한국의 보물 이강인. 강인은 작년 10월 이후 A대표팀 6경기에서 6골 3어시스트. 어제 경기의 강인은 마요르카 시절의 강인같이 아무리 찬스를 만들어도 아군이 골을 넣어주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골을 넣겠다 라는 심정이 보였다. 이런 레벨이라면 이강인은 혼자서만 차원이 달라. 앞서가는 골의 중거리도 대단했고 3점째 골은 스킬이 높음이 담긴 슛이었다. 소니가 제 컨디션이 아니라서 결정적인 기회를 3번 정도 놓쳤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들어갔더라면 경기 운영이 더 편했을 텐데. 황인범은 어려운 슛을 넣었고 그가 뒤에서 만들어가며 운동량도 많아 공수에서 팀의 중추가 되는 선수였다. 그렇다고 해도 경기 내용은 수비는 허둥지둥이고 간결하지 못하고 바레인의 공간을 내줘버려서 몇 번인가 위기가 있었으니까. 실점도 좋지 않은 형태였으니 앞으로의 과제지. 솔직히 월드컵 대회 대표팀보다 퀄리티가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좀 더 단합되고 좀 더 간결해지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 개인의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과제가 많네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듯이 PSG에 가서 더욱 성장하고 있는 건가? 한편 이강인의 소속 클럽인 파리 생제르맹의 엔리케 감독은 16일 프랑스의 한 기자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차출된 하키미의 공백에 대해 묻자 이강인은요?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프랑스 현지 매체들도 이강인의 활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레키프, 이강인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다. 옹즈, 이강인이 폭발적인 활약을 펼쳤다. 눈부신 멀티골을 기록했다. 르파리지앵, 이강인은 화려한 멀티골을 기록했고 한국은 아시안컵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다. 갈수록 주가가 치솟는 이강인 선수네요. 이제 대표팀은 조 1위를 조기에 확정지을 수 있는 요르단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르단전에서는 또 어떤 선수가 존재감을 뽐내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